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불안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통제감에 의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로 인한 불안감. 이것을 인지 왜곡, 역기능적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한 불안감.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강렬한 사건으로 인해 불안감을 경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요인 이론에 의한 불안감. 이것도 행동주의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이것은 불안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통제감에 의한 불안감이고요. 불안은 어딘가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은 높은 장소에 불안감이 고착되어 있는 거고요. 특정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동물,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어떤 상황에 불안감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사회공포증은 사회적인 상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광장공포증,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광장공포증은 넓은 장소에 있다고 불안감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경험하는 게 광장공포증이죠. 이런 식으로 불안은 어딘가에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이런 고착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통제감이 상실될 때, 이런 통제감 상실에 대한 감정이 바로 불안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대상인지, 무엇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가 불안감을 대처하는 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개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별로 불안하지 않겠죠. 그런데 개가 그냥 얇은 끈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개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들, 불안감 있는 사람들. 왜 그렇죠?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 내가 그 개를 좀 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얇은 끈으로 묶여 있으면 그 개가 내 통제권을 벗어나서 그 끈을 끊고 언제든지 나한테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통제감은 무언가에 의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통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영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과도한 시간이나 노력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수용을 하는 것이 극복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면서 무언가를 노력하려는 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거죠. 그 다음 부정적인 사고로 인한 불안감. 그래서 인지 왜곡이나 역기능적 사고, 비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불안감을 경험하는 거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인지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역기능적, 비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국화, 이분법적 사고, 과잉일반화. 이거 외에도 인지 왜곡의 종류들, 잘못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류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것은 따로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국화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심장이 열심히 뛰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심장 뛰는 거 봐. 이러다가 내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불안감이 막 몰려와요. 그럴 때 내가 이 불안감들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파국화고요. 그 다음에 이분법적 사고는 뭘까요? all or none, all or nothing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문제가 틀리면 나는 그 시험에서 실패한 거야. 더 나아가서 명명하기라는 말도 있죠.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이런 말을 붙이면서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 문제만 틀려도 불안감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주의 사고랑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 과잉일반화예요. 과잉일반화의 핵심 단어는 그거죠. 앞으로도. 내가 한번 실수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 한번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잘 못해서 망쳤어요. 과잉일반화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앞으로도 발표를 할 때마다 망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장면에서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경험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fear of fear, 두려움에 의한 두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면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장소를 갈 때마다 어떤 걸 살펴볼까요? 화장실을 가보고 내가 볼일을 볼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인가? 깔끔한가 화장실이? 이런 걸 보겠죠. 근데 만약에 어느 장소에 갔더니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의한 두려움, 불안감에 의해서 또 다른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어떤 하나의 출발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인지 왜곡하는 양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 땐 이런 얘기를 해요. 불안해하며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데 쓰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 그럼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우시는데 에너지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상은 이게 뭐예요? 인지 왜곡을 적응적인 사고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인지 치료에서 하는 핵심 방법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다음 어떤 강력한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한 불안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개한테 한번 물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개를 볼 때 별 반응이 없었는데 한번 개한테 물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개한테 물렸던 사건이 떠오르면서 고통이 떠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를 보면 나의 고통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통이 느껴지면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범했던 상황이나 대상이 불안한 상황이나 불안한 대상이 되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노란 머리 색깔의 사람에게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란색만 봐도 불안해하는 양상이 있겠죠. 교통사고를 났던 분들은 교통사고가 났던 그런 상황에서 들렸던 소리, 경적 소리라든가 아니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들을 때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 대상에 대해서 역조건 형성을 통해서 불안감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쉽게는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역조건 형성을 하죠.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역조건 형성을 하나요? 개를 볼 때 개와 긍정적인 정서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개를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를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와 긍정적인 감정을 함께 형성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런 역조건 형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안 상담에서는요, 단순하게 이러한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이완된 신체 상태를 불안한 대상과 연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을 할 때는 몸이 위축이 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죠. 이완된 신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편안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게 이완된 나의 신체 상태겠죠. 그래서 이완된 나의 신체 상태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를 보면서 계속 몸을 이완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기하게 속는다는 거예요. 개를 볼 때마다 긴장해야 되는데 괜찮네. 내 몸이 과도하게 긴장되지 않네. 이완돼 있네. 하면서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불안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불안감을 경험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유인 이론은 이런 건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불안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조작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불안이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행동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유인 이론이죠. 예를 들면 개한테 물린 적이 있는 사람이 개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는 것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개만 보면 도망가는 행동을 하겠죠. 이게 바로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이야기하는 강화물 중에 부적 강화물이 되기 때문에 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왜 불안감이 지속이 되죠? 개에 대한 불안감이나 개에 대한 두려움 있는 사람을 상담을 하거나 치료할 때 노출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애견 박람회 같은 데를 데려가서 훈련받은 개들을 만나보고 쓰다듬어 보고 개들이 재롱 떠는 것도 보고 이러다 보면은 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완화가 되죠. 그런데 개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개만 보면
도망가는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면은 개에 대해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개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될 만한 기회가 박탈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인 이론으로 여러분들 불안감을 유지시키는 게 나한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불안감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나에게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박장애도 똑같은데요. 강박장애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바로 이 강박행동이 부적 강화물의 역할을 해서요. 강박사고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책상을 만지면 손이 더러워져서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럴 때 제가 이 책상을 만졌어요.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손을 씻는 강박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손을 씻는 강박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강박 사고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장애 치료 방법에서는요. 강박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걸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상을 만져서 손이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손을 못 씻게 하는 거죠. 뭐를 없애는 것 같아요? 부적 강화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 손이 더러워져서 병에 걸릴지도 몰라.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다 보면 괜찮네. 별 문제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